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5%가 7, 8마리 정도는 반드시 나왔다. 오 마이 갓! 국민병이라고 좀 불릴만 했네요. 누가 나타나야 되겠죠? 국회. 국회와 의료계가 나섭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해피엔딩 아니었어요? 여기서 반전. 자, 오늘은요, 진짜 기생충입니다. 자, 이 기생충 박멸과 관련한 국회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뭐 잘 씻고 환경도 워낙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생충이 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지? 뭘까? 뭐 이런 어떤 그 기억 속에 있는데 사실은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바로 이 기생충이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특히 1963년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창백한 얼굴에 심한 복통으로 배를 싸쥐고 들어온 환자 정량을 X선에 비춰보니 장폐색증이었다. 회충 덩어리가 정량의 창자를 꽉 막아버린 것이다. 수술 결과 놀랍게도 1063마리의 회충이 쏟아져 나왔다. 말이 돼요? 1063마리? 네.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기생충 감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건가요?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위생관념과 약품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 6.25 전쟁의 경험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중에 이 장에 관통상을 입을 경우에 자, 그럼 이제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에서 한 30cm 달하는 그 기생충이 예외 없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외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피카부. 당시 우리나라에 파견된 그 미국 간호사에 의하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수술 시작 후 10분 이내에 기생충 7, 8마리 정도는 반드시 나왔다. 와, 10분에? 그 정도로 정말 이 기생충이 정말 온 국민들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회와 의료계가 이것에 나섭니다. 결국 국회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기생충 감염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자,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드디어 제정됩니다. 이 예방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 내에 기생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생충 대책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또 이 기생충 예방에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라든지 예방 사업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전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네. 국가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더불어서요, 사단법인으로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름 어렵다. 여기를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고 이 기생충 박멸에 집중토록 합니다.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7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매년 8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했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전염병과 기생충을 이해케 했고요.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진짜 요즘엔 저희가 이제 국회와 의료진들 덕분에 이렇게 기생충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행이죠. 진심으로. 그런데 혹시 당시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당시 학생들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기생충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요? 옛날 그 무즈 파동 사건 우리 했잖아요. 네. 네. 예.
학생들이 지금 많이 크지를 못해. 아, 맞아요.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는 거죠. 기생충. 기생충. 잠도 못 자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몸에 기생충까지 있어. 아, 그러면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심각했네. 자,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이가 여러 마리의 그 회충에 감염되는 경우에는요, 심한 영양 손실로 이 발육 장애라든지 인지 능력 발달 저하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기생충 박멸 사업에 집중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실제로 게재했던 구충약 광고입니다. 오, 광고. 자, 보시죠. 회충은 허약아를 만든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생충병 환자. 와. 기생충 왕국은 한국민의 수치. 네, 마구닌을 먹으면 아하. 네, 여기 이제 사형받는 날입니다. 회충이 사형받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률. 감염력. 우와! 야, 확실하네요. 야, 대박이야. 야,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이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했던 게 보입니다. 와, 진짜. 혁명적이네. 진짜. 근데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세계 1위. 세계, 이런 것 세계 1위였어, 우리가. 예, 반도체 1위가 아니라 기생충 1위. 1971년 84.3%였던 이 기생충 감염률이 1986년 12.9%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991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기생충 감염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했죠. 그 결과 1990년대 그 말이 되면요, 후진국형 토양 매개성 기생충, 아까 기억나시죠? 네, 예, 네, 인분해가지고 네. 거기 네. 채소에 묻어 들어오는 이런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은요, 1% 미만으로 와. 떨어지게 됩니다. 감염률이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1969년부터 이어져 온 기생충 검사가 전면 폐지가 됐네요. 기생충 박멸협회는요, 1982년 건강관리협회로 재출범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뭐. 아, 이게 해피엔딩 아니었어요? 여기서 반전. 안 돼, 안 돼. 2000년대 들어서 기생충 감염률이 4에서 5%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참 이유가 뭐냐면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생식이라든지 유기농식 아이고야, 맞다, 예. 맞다. 이런 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일, 채소류는요, 잘 씻고 손도 잘 씻고 몇 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구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의료계는 조언을 하고 있죠. 자, 어쨌건 오늘 이 기생충 박멸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국회가 이 국민 건강 보건에도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생충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요, 국회와 기생충 박멸협회가 긴밀히 연결돼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본 거죠. 자, 기생충 감염 1위에서 기생충 퇴치 1위가 된 1등 공신이 바로 이런 협력과 추진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런 전문 집단과 함께하는 것, 법률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